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단일화 가지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거 뻔한 소리 같지만요. 이 김정은이 북한이 1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먹으려고 작전을 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 그냥 아니라니까. 이제 하나하나 근거를 댑니다, 이제. 10년 전서부터 이번 선거에 먹기 위해서 지난번 문재인이 먹으려고 그랬던데 실패한 거고, 그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부정선거로 끝내려는데, 그게 작전 살짝 미스가 돼서 0.7%를 이겼는데, 이번에 이재명을 내세워서 완전히 판을 먹으려는 게 김정은과 북한입니다. 근거를 이제 뉴스가 나온 거 쭉 모았는데요. 보시죠. 자, 김정은이 통진당 해체 받지 남조선 헌재를 장악하라. 이때부터 헌재 장악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통진당이 해체되는 걸 보고 헌재를 장악해서 헌재에서 대한민국을 장악해야 되겠다. 이번에 문영배 8대0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돼서 나온 거예요. 이때 전향한 북한 공작원 김동식 박사가 주장한 겁니다. 대남 공작 때 만난 운동권 중 현 야당 의원 2명도 있다. 다 포섭됐다는 거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남 공작에 관심을 갖고 국가 보위부 등을 통한 공작 활동에 이제 이때부터 적극 나섰던, 물론 그 전서부터 간접 활동 통일전선 전술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먹기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노란 줄 형광펜 한 거 위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북한 김정은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가 나온 겁니다. 미래 한국이 단독 입수한 건데요.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다. 이러면서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간부회의의 발언록을 전문을 미래한국이 입수해서 보도한 겁니다.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 세력들입니다. 자기네들한테 애국 세력이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이때가 2016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15년 12월이라는 얘기죠. 통진당 해산 직후 남한의 협력 세력과 연계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친북 정당을 건설하도록 대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이제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2015년 1월 5일 노동당 간부회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소상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미래한국에서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2월 18일자 기사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죠. 남조선 헌재 반미 세력 장악을 위해 지원해야 된다. 헌재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 동포 적극 이용하라. 2015년 지령이었다는 게 2025년에 10년 뒤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헌재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상 이용하자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 같이 할 세력을 육성하라고 이때서부터 육성했다는 거예요. 헌재 장악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들어갔다는 거예요. 빨간 줄로 걷죠. 남조선 헌재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김정은은 또 중국 동포를 적극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이때부터 지시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 작전이요.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은 여당 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권 교체가 있잖아요. 북한은 정권 교체가 없고 여당 야당이 없어요. 10년 전서부터 추진하면요, 계속 추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선거에서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요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란 줄 친 거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인용한 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무장관 한교안은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계기로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전력을 따르는 종북정당이라며 이제 그 해산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다음 탈락을 보면 통진당이 해산된 지 17일 후에 김정은이 대남 부서에 이 지령을 하달했다는 거예요. 지난해 12월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해체한 소식은 대남 사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심각한 교훈과 경험을 주는 계기다. 그래서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의식이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기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조직이고
단결된 세력들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남조선 내 혁명가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남조선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중국 동포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게 간첩들이 막 섞여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미래 한국이 단독 입수에 보도했던 2015년 1월 5일 김정은 대남부서 지령문 전문을 여기서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노란 부분만 읽으면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다. 미군 철수, 고려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 세력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동반자, 방조자 역할을 담당할 귀중한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의 칼날 밑에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통진당 해체 사건을 교훈 삼아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는 이렇게 해서 단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재 남조선에서 투쟁하는 진보 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며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 선거에서 지지율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해야 된다. 이때서부터 헌재 장악, 민주당을 공산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읽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전제적 조건으로 내걸고 우리의 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결의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학교나 간부 양성기지에 입학시켜 꾸준히 단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남조선 출신들의 2세대, 3세대가 앞으로 다가오게 될 통일의 주력군이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남조선 내 혁명가들을 육성해야 된다. 우리 쪽 사람들이 남조선 정당에서 주도권을 틀어주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 철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서부터 이런 작전에서 쭉 했는데 이게 이재명에 의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당 완전히 장악했고 헌재 완전히 장악당했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리석기 문제죠. 노란 펜 보니까 기존의 용어에서 새로운 역량에게 안 맞는 전략적 용어를 구사해 남조선 인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뭉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일전선, 지하당, 동맹 등 용어들은 피하고 젊은 층 구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부터 용어들이 바뀝니다. 치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리석기 등이 쓰던 그 용어를 아주 세련되게 젊은 애들이 맞는 용어로 바뀌어서 이때부터 공작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글이 이어지죠. 귀순자로 위장하는 문제도 일반인과 잘 준비된 요원들을 엄격히 구분해서 침투시켜야 한다. 10 중에 2만 침투에 성공해도 우리에게는 귀중한 미천들이 될 것이다. 중국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겠다. 그러면서 남조선에서 자유롭게 리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중국 동포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충격적입니다. 이제 이 정리한 건데 미래 한국에서 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사상 104론 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5일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 발취 대남 부서의 하남 이러면서 5가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충격적이죠. 앞에 제가 설명한 것들이 총망라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먹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10년 전서부터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대남 적화 사업을 그래서 간첩 보내고 뭐 그런 것만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중국 동포를 인용해서 그다음에 헌재를 장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서 이제 무혈 입성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완성 단계에 있어요. 문재인 때 하려고 그랬는데 문재인이 절반밖에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들었고, 그리고 이재명을 이제 선택해서 이재명이 적임자다 보고 이재명을 지난번에 밀었는데 부정선거를 그래서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이루었죠.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 이번에는 판을 끝낸다고 하는 게 북한입니다. 얘네들 지금 계획 10년 전 계획대로 됐잖아요. 헌재 먹었죠.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다 이재명이 장악해서 먹었잖아요. 숙청 다 했잖아요. 반 이재명 세력들 다 숙청했잖아요. 그리고 해외 동포, 중국 동포 이용해서 다 요소요소에 박아가서 다 했고, 얘들 10년 전에 작전이 무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파기환송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난리나, 그 다음에 뭐 단일화가 어쩌고 저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막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아니면 못 막는다니까. 부정선거를 막아야 김문수가 되든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지금 단일화 유리해 보이는데 그거 지금 그렇게만 해서 안 돼요.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부정선거 때려잡는데 지금서부터 후보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쫄아서 못해요. 다른데 정신 팔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미치겠다 지금. 저자들은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으로 다 이뤄놨는데 8대빵 당하고도 몰랐지? 당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8대빵. 조이대는 왜 패스했을까요? 다 당하게 돼 있던 거예요. 예? 폭탄 돌리기 패스한 거지. 파기자판 안 했잖아. 그런데 박수들 쳤잖아. 예. 자, 부정선거와의 싸움이 아킬레스건이고 그게 급소예요. 급소를 찌르면 이기는 거고 급소 찔리면 당하는 거예요. 예.